저 이달까지만 다니고 퇴사해요. 갑자기 퇴사라니? 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이어족이라고. 최근에 운 좋게 목표 금액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은퇴해야죠. 아니, 근데 얼마를 벌었길래 은퇴한다는 거야? 8억. 8억? 야, 8억 갖고 어떻게 은퇴를 해? 아무리 아껴 써도 그 돈 20년이면 그 안에 다 바닥나. 원금은 안 건드리죠. 그걸로 고배당 ETF 사서 배당금으로 먹고 살 건데 배당이 평균적으로 연 5%니까 세금 떼면 대강 3,800 정도 나오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도 거기에 맞춰지죠. 8억 모아 월배당 ETF로 은퇴하는 파이어족. 드라마 속 박진주 배우의 말처럼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만 보면 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의 파도를 만나면 10년도 못 가 침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이서핑의 계산기로 그 숨겨진 구멍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그 구멍들을 단단히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드라마처럼 연 5% 배당으로 3,8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지금은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습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만 잡아도 10년 뒤 당신이 받는 3,800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2,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0년 뒤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겠죠. 주가가 물가만큼 오른다고 해도 기업이 그만큼 배당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매년 조금씩 가난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구멍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건보료, 은퇴 후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당신의 8억 원 자산과 배당금 전액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배당 소득세 15.4%의 건보료까지 떼고 나면 실제 당신이 쓸 수 있는 돈은 3,8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후반대로 뚝 떨어집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가진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인생의 변수입니다. 좋은 일이건 혹은 좋지 않은 일이건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죠. 지금은 혼자라 충분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육아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본인이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큰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금 8억 중 딱 1억만 꺼내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금이 줄어드는 순간 다음 달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즉시 깎입니다. 줄어든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원금을 다시 건드리는 순간 자산이 빠르게 녹아내리는 가속도가 붙게 되죠. 결혼, 출산, 병원비 같은 인생의 변수가 빠진 파이어족 시나리오는 계획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파이어족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현실적인 보완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체질 개선입니다. 많은 분이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만 보고 고배당주로만 100%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년 키가 크는 아이에게 작아진 옷을 계속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배당주들은 대개 성장이 끝난 기업들이라 배당금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올해 받는 300만 원은 넉넉해 보이지만 10년 뒤 물가가 2배로 뛰었을 때도 똑같이 300만 원만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 옷은 작아져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사실상 내 소득은 매년 깎이는 셈이죠. 그래서 미국의 배당 귀족주나 국내의 우량 배당 성장 ETF 같은 배당 성장주를 50% 정도 채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당 성장주란 쉽게 말해 지금 당장은 배당금이 조금 적더라도 기업 수익이 늘어날수록 배당금을 5%, 10%씩 올려주는 기업들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내 배당금이 더 빨리 커지게 만들어야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마음 편한 은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금을 만드는 고배당주 30%와 나를 지켜줄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 20%, 그리고 내 은퇴의 수명을 늘려줄 배당 성장주 50%. 이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은퇴 설계가 완성됩니다. 또 중요한 건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부터 적극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2년의 법칙입니다. 주식시장의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잔인합니다. 폭락장이 왔을 때 가장 큰 비극은 생활비 때문에 헐값에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최소 2년치 생활비는 배당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파킹 통장이나 단기 채권 같은 현금성 자산에 미리 떼어두어야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난 2년은 끄떡없어라는 여유가 있어야 배를 버리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기술보다 중요한 건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사두는 것입니다. 셋째, 원금 보존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배당 수익률 10%라는 화려한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배당은 10% 주는데 기업 실적이 나빠 주가가 20% 빠진다면 그건 수익이 아니라 내 살을 깎아먹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만 보지 말고 배당금과 주가 상승분을 합친 총 수익률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압도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원금이 깎이는 고배당은 은퇴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진짜 실력이 있는 종목인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파이어족을 꿈꾸시나요? 드라마 속 대사로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전략과 올바른 투자를 통해 나의 돈이 제대로 일하게 만든다면 월 배당 파이어족 프로젝트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죠. 다만 그 프로젝트의 설계도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가 상승과 인생의 변수들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 암초들을 피할 수 있는 탄탄한 배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항해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파이어족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단순히 목표 금액 외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전략이나 고민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전한 설계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서핑이었습니다.